우선 문학 개념어를 정리를 할 필요가 높습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개념어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어요. 일단 중학교 때 들어봤을 만한 개념어들을 제가 물어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설법이 무엇일까? 하는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면 애초에 그 학생은 이미 잘하는 학생일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학 개념어를 우선 한 번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개념서를 만들듯이 정리를 해두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공부하다가 헷갈렸으면 아니면 복습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더 펼쳐보는 식으로 봐봐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고전이나 현대에 나오는 어휘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나 이런 데서 계속 거의 매년 초마다 화두가 되는데요. 어휘력 관련해서 화두가 되곤 합니다. 물론 저는 학생들의 어휘력이 옛날에 비해 정말 극단적으로 떨어졌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휘력 문제로 인해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저도 수업을 하면서 매년 겪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 학생도 있고 학부모님들 계신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는 어휘일 거예요. 외모가 수려하다. 네, 수려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매년 1학년 수업을 할 때마다 고전소설 관련해서 다룰 때 특히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룰 때 한 번씩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종종 이제 이것저것 경품을 걸고 질문하게 됩니다. 빼르르시 줄게, 맞히면 이걸 줄게 하면서 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정답자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무엇이었는가? 용모가 수려하다라고 하면 빼어나게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답은 수수하다와 비슷한 뜻 아니에요? 라는 거였죠. 이건 어떤 느낌이죠? 완전히 의미가 반대로 가는 거죠. 수수하다는 평범하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용모가 수려하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선택지에서 외양에 대해 칭찬을 하며 라는 식의 말들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수수하다고 했다면 반대로 간 거 아닌가? 하면서 내용일치를 틀리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어휘력 문제로 인해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했으면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한 번씩 확인이라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실적 감상에 초점을 둔 공부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수능이라는 거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 제시면서 그 말이 나왔니? 안 나왔니? 얘가 정말 그렇다고 말했니? 안 했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일치에 초점을 두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법 공부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아까 신도고에서 기말고사의 문법 파트가 한 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중간고사의 문법 한 번 넣고 기말고사의 문법 넣고 2학기 때에도 중간고사의 문법 넣고 기말고사의 문법 넣고 하는 식으로 1년 내내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가 있도록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기간 1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문법 개념을 한 번은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법 개념이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 개념을 무리해서 끌고 오기보단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줬죠. 시험 범위 내용 이해를 위한 기존 문법 개념을 재정립을 해두어야 한다. 기존에 했던 것들 간단하게 총 복습을 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지 정도는 이해하는 상황에서 시험 공부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사실 중간고사 끝나면 또 조금 있다가 기말고사 안녕하세요. 또 중간고사 또 그 다음에 방학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또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따로 문법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또 공부할 시간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문법 공부를 학기 중에 추가를 할 필요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시간이면 일주일 중 하루 날 잡고 그날에 3시간 문법 공부를 하게 한다. 이런 정도로는 문법 학습을 하도록 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방학 중에 꾸준히 문법 공부를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수능 때까지 개념을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실질적으로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 개념의 대부분은 1학년 때 배우는 개념과 대부분 겹칩니다. 특별히 거기서 어려워지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잊지 않고 수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또 까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틈틈이 문법 공부를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서 파트인데요. 내신 기간에 사실 독서, 흔히 비문학이라고 부르는 이 파트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 들어가더라도 봤던 제시문 반복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수능 공부하고는 좀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신 기간이 아닐 때 문학과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학기 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신 기간 아닐 땐 문학 공부가 전체의 절반, 독서 공부가 나머지 절반,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방학 중에는 이제 일주일은 7일이니까요. 문법 공부하는 날 하루를 딱 빼버리면 6일이 남죠. 3일은 문학, 3일은 독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비슷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제시문의 제재를 이해하는 것. 일단 여기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거부터 우선 잡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문단별로 이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제재가 무엇인지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되었을 때 글을 읽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 몇몇 어휘들을 몰라서 틀리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도 조금씩은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다만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들이 훨씬 더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분석입니다. 이 선택지, 이건 제가 실제로 출제되었던 선택지 하나를 통으로 가져온 것이었는데요. 이 선택지를 잘 보시면 깁니다. 이게 실제 시험지에서는 4줄 정도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압박감을 확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택지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제시문, 이 선택지는 해당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러했는가? 이 길고 긴 말 중에서 기억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여기에서도 요 긍정적으로라는 요 말만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건 맞지만 긍정적으로라는 부분이 틀렸던 거였어요. 이 길고 긴 것 중에서 정말로 단어 하나를 바꿔서 정답을 만들어버리는 식이었던 겁니다. 이게 내신 문제였다면 사실 이런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내가 많이 봐왔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게 모의고사 수능 문제였다 보니까 처음 보는 제시문에서 단어 하나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선택지를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아, 얘는 이 길고 긴 부분에서 여기가 잘못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었구나 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신 기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데요. 학생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테스트를 봅니다. 보통 수업 시간 내에 보는 것은 지양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7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6시 반에 와서 먼저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제가 뭐 3시 50분에 시작해서 6시 50분에 끝낸다고 하면은, 자, 끝나고 그 뒤에 학원이 없다면 남아서 30분 정도 테스트를 보고 가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업 끝나고 테스트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시간에 전체 피드백에 따라 진행을 하고, 그 외에도 거기서 이제 점수가 일정 이하로 나온 학생들에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요. 제 시험 보러 오렴. 네, 제 시험을 반복한다 라고 제가 여기 적어두었죠.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넘어서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하긴 할 거지만, 공립학교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풀게 하긴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사항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특히 많다 보니 필수사항 암기를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특히 테스트를 활용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테스트로 했던, 다른 학교에 대해서 테스트로 만들었었던 제시문입니다. 삼포 가는 길이라는 제시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서 그와 관련해서 테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제 테스트의 원칙은 서술형입니다. 학생들이 서술형을 보면은 막막해하고 좀 범주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사실 서술형 문제가 내신에서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없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풀 수 있는 다른 문제들에서 시간 압박감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유형들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엔 제가 여기 계좌적 배경은 겨울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으시오 라고 해뒀지만 실제로 이건 자소서에서 계좌적 배경의 효과 하는 식으로 적혀있던 거였어요. 정말로 기본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물론 서술형이 아닌 문항들도 있습니다. OX 문항들도 꽤 여러 개를 넣어두는 편인데요. 학생들 말에 따르면 제 OX가 더 어렵다고. 네, 그건 헷갈릴 만한 것들을 넣어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X를 칠 경우에는 알맞게 고쳐야 정답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해줄 때 만약에 좀 더 어려운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테스트를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학생에게 그런 말을 하기는 해요. 인과 응보다 이거 너가 해달라고 하니까 너는 해야 하고 너가 이거 점수가 1점 이하로 나오면 넌 이것도 제 시험을 보러 와야 한다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난도의 테스트 위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들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딱 봐도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테스트죠. 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표현법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는 이와 같은 표현법이 쓰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런 지시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식으로 선택지가 1, 2, 3, 4, 5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쉽게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부분 이전노라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반어법이 쓰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항을 봐볼게요. 밑줄 친 부분에 쓰인 표현법을 쓰고 단어법이라고 적으라는 거죠. 아래 보기에서 같은 표현이 쓰인 번호를 모두 쓰시오. 여기 보시면 16번까지 있죠. 사실 밑에 잘린 느낌이잖아요. 20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반어법이라고 할 경우에 역설법과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는 모든 선택지를 반어법이 아니면 역설법인 것으로만 적어두었고 여기에 적어둔 이 선택지들은 모두 해당 학교 혹은 다른 학교들에서 빈출되던 것들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제시문에 대한 대비들까지 최대한 테스트를 활용해서 학생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제 수업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들은 거의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편히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